개수와 신금의 관계는 뭐 긍정적입니다. 우선 뭐 그 식간의 이제 무경 자체도 일단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수청옥결이라고 해서 그 물은 맑고 그리고 이제 구슬은 이렇게 깨끗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수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식간 관계니까 총명하고 또 그 고결한 그 청순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결한 천성도 진이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음간끼리 또 인수와 비견이 이렇게 인수와 체가 이렇게 잘 조합되면 수리에도 밝은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 노래 이제 개수는 좀 유약하죠. 이러니까 이제 그 신을 이제 선용합니다. 신금을 먼저 쓰는데 인수를 뭐 신금이 없으면 이제 경금을 대용한다고 경금 그 개수와 경금 편에서도 제가 이렇게 언급한 바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신금을 이렇게 이제 선용하는데, 이제 이 노래는 좀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가 이렇게 투해가지고, 병화를 차용하게 되면은, 병화의 병화로 이렇게 이제, 신금을 비추는 그런 효용도 있죠. 그리고 또 개수를 이렇게 따뜻해주는. 병화의 효용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하면, 음양화합이라고 해서, 만물을 발생시키는 아주 그런 기특한 격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또 여기에서 이제 유약하지만 개수는 또 이렇게 그 인중에 이제 그 무토하고 이렇게 이제 합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화에 이렇게 화기도 이렇게 두텁고 또 유약한 개수를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그 생조해서 잘 곤형을 이루니까 음양화합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일 정도로 이렇게 좋은 기격의 이제 모범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서 그 신과 병이 이렇게 양투에서 격을 이루면 이제 근방에 예전에 이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을 내거는 방이죠, 근방이. 그래서 이제 근방에 이름을 올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도, 신금을 당연히 기뻐하겠죠. 특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노래, 신을 먼저 쓰는 게, 이제 뭐, 개수와의 관계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원령의 정기와 이제 사용하는 글자와 합생하는, 그런 용신의 그 효용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 이 노래 이제 간목이 사령하지만, 인중에서 그 장생하는 병화와 이제 신금이 이렇게 합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이제 병화가 이제 당권했습니다. 그 당연했는데 이 사중의 병화와도 이제 신금이 투하면은 이렇게 합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을 굉장히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없으면 경을 이렇게 이제 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월에는 또 경과 임이 이렇게 다 투하면은 겁인하지네. 극기를 이룬다라고도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제 조화원의 평주에서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설하고가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제 설하고가 썼지만은 그 조화원의 평주에 그 금과 수의 경신의 그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좀 이렇게 뭐 그 학습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그 실전에서 이렇게 그 금과 수의 관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쉽게 간추릴 수 있는 그런 한 구절이라고요. 뭐 우선 경신은 쓰임이 일단 같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경과 신이 일단은 이제 쓰임이 같다는 것은 수를 생하는 쓰임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과 신은 그 금수와의 관계에서 양은 양을 생해야 또 음은 음을 생해야 좀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금수의 이제 특성에 의해서 연유한 말인데 이것은 뭐 경금이 임수를 돕거나 신금이 개수를 돕는 이것이 좀 더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 이게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말은 아니지만은 실제 그 시간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통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이제 임수에 우리 근원을 삼는 게 신금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은 뭐 보통 경금과 짝을 이루고 또 그 개수는 신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해줘야 그
개수의 효용이 있죠. 개수를 우리가 만약에 용신으로 쓰는데 경금이 돕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이 있듯이 뭐 이 부분에서 한번 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대체로 식관을 학습할 때 금수와의 관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뭐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뭐 금수의 특성에서 우리가 이제 연유했다고 하지만은 보통 이제 경금은 임수하고 또 보통 짝을 잘 이룹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한여름에 조우를 쓸 때 우리가 이제 개수를 쓰면 보통 이제 신금, 개수가 이제 원령을 잃었으니까 또 신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주해 주죠. 이런 짝의 관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간추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에 만약에 한무리에 화토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한무리 화토가 있다면 굉장히 이제 그 개수연이 신약해진 겁니다. 이때 이제 신이 없으면 뭐 그 경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신금이 없으면은 이제 경금을 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신약할 때. 그런데 한물에 화토가 있으면은 그 신이 없으면은 그 경이 있어도 이렇게 좀 무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개수가 굉장히 결핍되는 상황에서는 그 개수를 우리가 부조하는 게, 승부하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일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여름에 우리가 이제 그 개수를 우리가 조용신으로 쓸 때에 화국을 짓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열명이 좀 딸리죠. 그리고 또 중하에도 그렇죠. 이럴 때 개수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되는데, 이때 경금보다는 신금이 훨씬 더 제가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금에 일단은 생을 받아야 그 개수에 일단 근원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금이 있으면 이제 무용하다고 했는데, 화토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화토가 이렇게 한무리의 화토라는 것이 좀 이제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4월에 뭐 병정화가 다투한 경우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라는 것은 정화 때문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경금이 굉장히 무용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아마 난강망에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투하지 않은 이상은 신금 대신 경금을 대용해서 전혀 무용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개수상은 금백수청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6월 개수에 이때는 이제 금백수청에 우리가 기를 말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6월 개수에 만약에 이제 신금이 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또한 이제 계속 금백수청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병이 만약에 또 투하면은 부작이 되면은 수온 금난이라고 해야 순한 금온 이렇게 되겠죠. 예. 수가 따뜻하고 물이 따뜻하고 또 금도 따뜻한 거죠. 그래서 순한 금온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귀를 그냥 이렇게 바로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월 신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신금에서 해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수가 굉장히 강한데도 이때도 이제 금백수청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이 신금의 특징 때문에. 이때도 이제 병화가 투해야 금백수청의 격을 이루는 거지, 병화가 투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우리가 금백수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수강하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6월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금백수청의 청순한 격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 병화가 투하면은 아주 그냥 한결 귀를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관격을 이루는데 개수가 술 중에 무토하고 이렇게 합하여서 아주 이렇게 그냥 금방 이렇게 수증기로 변해버리고 개수의 흔적이 자취도 이렇게 남지 않을 정도로, 자취도 이렇게 감출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개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약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아주 신약해서 영양이 굉장히 이제 모자라는 이런 체신 자체 영양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때도 일단은 뭐 개수를 도와야 되니까 신을 전용한단 말이죠. 신금을. 그리고 이제 이 토항암 사계에 일단은 간목으로 소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신과 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팔자 이제 용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워낙 이렇게 이제 그 근기가 없으면은 일단 굉장히 불리하고, 또 개수가 금방 이렇게 그 암산에 이렇게 그 바위산에 비가 내리면은 금방 이렇게 화창하게 깨끗해지고 금방 이렇게 수기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증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수에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이제 있어야 돼요. 해자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지에서 만약에 이제 자수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평보로 청운에 오른다는 거예요. 평보라는 것은 누구 이렇게 귀인들이 협력하고 또 출신 가문이 유력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독보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가는 거죠. 또 부모가 이렇게 지위가 높고, 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좋아도 부모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그런 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자수라는 것이 개수의 록입니다. 그러니까 걸록이에요. 그러니까 록이나 왕지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것은 보통 우리 이제 추명 실전에서 인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성가하는 유형들은 자기 힘으로 보통 가니까. 그래서 이제 평보로 가고, 또 팔자의 격은 인수도 있고, 또 이제 한기가 이렇게 이제 도래하는 시점에서 병화의 온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팔자가 이제 규격을 확정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걸록, 특히 일시에서 이제 록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귀록격, 예를 들어서 생시에 이렇게 자수가 있다 그러면은 만년에 큰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 아주 좋은 격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수가 있으면은 평보로 청운에 오른다고 했던 겁니다. 청운이라는 것은 아주 젊은 친구가 큰 야심을 품고 말이죠. 야망을 품고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종래 큰 성취를 이루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청운 등록, 일시 기록격에 우리가 이제 잡지각격에서 기록, 로객을 걸록의 글자가 생시에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걸록의 글자가 생시에만 있다고 해서 일시기록의 격국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팔자에 이제 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청운 등록,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수월의 개수가 신금과 병화가 이렇게 투한 상황에서, 이때는 이미 이제 정관격이니까 일록기시 같은 그런 이제 그런 특수격구의 이제 잡격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수라는 걸록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렇게 개수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그런 최신 이론에서 자수라는 걸록의 글자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은 평보의 청운에 오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월에는 추우니까 병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신금도 이렇게 이제 양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론이 이렇게 이제 신왕해도 신금을 별로 마다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경금 같은 것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경금과의 관계는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약할 때 일단 유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신금과 개수와 이 신금은 이렇게 자월같이 월제 걸록을 봐가지고 이론이 이렇게 신왕해도 신금이 별로 나쁘지 않고, 이렇게 병신이 다 이렇게 양투하면 과갑하죠. 자궁급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장의 규제를 받는데, 금장이라는 것은 이제 금으로 된 인장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옥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옥새의 교지를 받는다는 것은 왕의 영을 받는다는 거니까 아주 이렇게 이제 높은 그런 격국이 됩니다. 또 자월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팔자의 각 글자를 다 원래에 기속시켜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팔자수록 원칙이잖아요, 그죠? 자월에 보면은 신은 자에서 이렇게 생합니다. 장생해요. 그래서 인수, 또 우리가 식간 개수의 진신이죠. 신금이 진신이 이렇게 장생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도록 명예로운 그런 운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하겠습니다.